제가 뭐 그거를 똑같은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좀 몇몇 분이 깜빵을 가셨거든요. 실제로 기업 탐방도 진짜 가보니까 이거를 왜 개인들한테 막아놨지? 싶을 정도로 알짜 정보들을 기업 탐방에 가야지만 다 들을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수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부자TV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수빈쌤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번에 또 대표님과 저희 채널에서 인터뷰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대표님 채널에도 나오게 됐네요. 뭐 메인으로 유튜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투자도 겸업을 하시는 거죠? 투자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사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투자에 신경 쓸 수 있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원래였다면 좋아 보이는 종목 그냥 제가 다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면 일단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뭐 그거를 똑같은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좀 몇몇 분이 깜빵을 가셨거든요. 길게 가고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잡을 만한 종목이 딱히 이제 또 없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야 되나요? 공부를 그래도 저는 꽤 해야 된다고 봐요. 꼭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만큼은 그냥 냅다 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더라, 누가 이거 사라더라, 저거 계속 올라간다더라, 저걸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말 한마디 듣고 나도 저거 그냥 손쉽게 돈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쉽게 뛰어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주식 투자 한 지는 10년이 넘긴 했는데 맨 처음에 주식을 사기까지가 그러니까 최소 반년 이상 공부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반년 이상 된 거죠. 그때는 주식 공부만 했으니까 거의 뭐 반나절씩 계속 한 거죠. 그때가 이제 8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사업이 잘 되시다가 한번 꼬꾸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머니가 저희 결혼 자금으로 매달 조금씩 적금 들던 거를 이제 형편상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요걸로 너의 나중에 뭐 미래 자금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주신 거니까 이 돈에 제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800만 원의 액수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돈이라고 저는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좀 불리고 싶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이 주식 투자에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심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긴 했는데 책 중에 제일 좋아했던 책이 좀 자기계발서.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그때는 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고 결국엔 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운 거죠. 아, 추천하셨구나.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나부터 이제 본 거죠. 자서전이나 그와 관련된 책들을 싹 봤어요. 그거를 노트에다가 그 교집합을 쫙쫙쫙쫙 뽑아냈어요. 이야. 그게 결국에는 가치 투자거든요. 이게 주식 생태 계산, 그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막 성장하는 국가이면 가치 투자가 잘 먹혀요. 왜냐하면은 다수의 기업들이 막 국가가 발빠르게 성장하는 와중에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성장하기 때문에 그 중에 싼 주식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처럼 고성장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제 포커싱을 바꾼 거죠. 현재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배워요. 일단 책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주식 관련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자기의 진짜 성공 노하우를 잘 안 알려줘요. 100% 다 안 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다가 그 수익률 대회를 각 증권사들에서 수익률 대회를 펼치는 그런 대회에서 이제 순위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매매,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리는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만의 매매 전략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립이 된 거죠. 이제 주식을 보면은 딱 그 기업 가치가 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지금 뭐 수천 종목이 있으니까 막 종목 자판기 마냥 어떤 종목 하면은 따다르르 막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도 제가 공부한 종목에 한해서는 내가 왜 이 종목을 좋게 보는지에 대한 투자 이유 정도는 그래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제 투자하는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은 봐요. 웬만하면 한 달 이상 봐요. 내 소중한 투자금 비중 투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투자했어요. 이 종목은 내가 공부했을 때는 별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지?
또는 나는 이게 공부했을 때 되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실상 뭔가 잘 안 이루어지네. 처음에는 이제 기업 탐방 가려고 했는데 일반 개인을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시회 같은 데 갔어요. 실제로 기업 탐방도 진짜 가보니까 이게 이거를 왜 개인들한테 막아놨지? 싶을 정도로 알짜 정보들을 기업 탐방에 가야지만 다 들을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꿀팁 정도 하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초반에 봤을 때 그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이거는 뭐 사실 사람마다 다 본인만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답이 없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공부할 때는 정답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외우면 시험 잘 봐요. 근데 주식은 그 공식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다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큰 비중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본금이 뭐 몇백억 이상 되는 곳들 이제 운용사라고 칭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특정 금액을 맡기잖아요. 그 맡긴 사람이 몇 명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건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들을 같이 겸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운용사에 맡긴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KB를 씁니다. KB를 좋아해요. 그래서 KB증권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하다가 이렇게 됐던 케이스인데,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게 운용사한테 맡긴다는 게 ELS 뭐 이런 펀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상품이 또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펀드 상품인 거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투자 운용사.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운용 직원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투자금 별로 안 됐을 때 펀드 가입도 한 2개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할 때 엄청 비교 많이 했어요. 한 번에 가입 안 하고 그것도 좀 추이를 보다가 했었어요. 그때도 막 은행, 증권사 다 막 있었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이게 성과가 좋았던 게 뭐였고 이게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지에 대한 비교를 한 다음에 선별해서 2개를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똑같고 그냥 하루에 밥 한 끼 배달의 민족 시켜 먹을 때도 리뷰 다 보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매장 정보 보고 그 원산지 이런 것도 다 봐요. 고기가 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뭐 이런 거. 안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 피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 큰 돈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밥 한 끼 이거 10,000원 먹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요거 하나만큼은 알아보고 해라.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거든요. 위험 자산이요. 네,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 드는 것처럼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내 원금을 보존해주지 않아요. 충분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망각하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벌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함이랑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에 대한 마인드셋만 버려도 사실 주식 투자는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종목을 바라볼 때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잃지 않는 종목을 찾아라. 최소한 상패 당하지 않을 만한 건전한, 건실한. 제가 주식 투자를 1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상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추천한 종목도 단 한 번도 상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일단 종목을 바라볼 때 재무제표상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너무 많아서 자산의 현금성 흐름이 탁 하면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기업은 애초에 쳐다도 안 봤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물가 상승률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버티기 정말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없어질 만한 회사라는 느낌을 받으면 절대 단 한 푼이라도 안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위험 자산이니까 아예 걸러버리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100 중에 1개 정도는 잭팟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뭐 기사회생이라고 하죠. 다 죽어가다가 이게 갑자기 뭐 하나가 터져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잭팟이고 주식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 잭팟을 노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저희 카지노 가셔야지. 네. 주식 시장이 이제 좋다 안 좋다 이건 늘 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좀 좋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주식 시장과 국내 경기 경제는 안 좋은 게 맞아요.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몇몇 산업 기업들은 큰 기회를 맞이한 기업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쪼개져요. 세계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중국이랑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과 그다음에 성장을 이뤄냈던 국가가 우리나라였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야, 너 씨 쟤랑 놀 거야? 야, 이쪽으로 붙어. 뭐 하는 거야? 쟤랑 놀지 마. 이러는 입장에서 실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중을 많이 낮추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 쪽의 비중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는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쪽으로 점점 몸이 치우쳐 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흐름이 깨지고 대배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 힘든 게 맞아요. 슬로건을 보면은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댓글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나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선하세요. 선하시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사람이 또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제가 끌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이제 그 다음 목표나 다음 플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장황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잠재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상품화를 해서 이분들에게 소개만 시켜줘도 그 가격은 구매자들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알아서 벌리는 것이고 매일같이 생각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분들이 뭘 필요로 할까? 자, 오늘 너무 출연해 주시고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